허무주의자의 고백. 김태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향은 서로 다르다. 한결같지 않은 성향으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내가 이러하니 너도 이러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듯이 네가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겠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행여 그리 살아보리라 결심한다 해도 얼마간 견딘 후엔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것이 성향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난 환경과 자라온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길들여지고 젖어든 일상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성향이 된다. 그렇게 자리 잡은 허무주의가 나를 키웠다.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난 내 자리는 7번째다. 맞이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없고 중간 세대의 자유분방한 삶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가족이 모여 의논을 해도 막내의 의견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일쑤다. 강력한 주장을 펴봐도 귀여운 몸짓으로 주저앉고 만다. 처음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를 몰라준다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주장을 펼쳐야 영향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집안은 정해진 뜻에 따라 흘러갔다. 20년 차이가 나는 큰오빠와 큰언니의 의견이 발휘될 때가 허다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고집부릴 이유를 없애고 이 자리가 내 자리려니 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박수치는 일이 당연하게 길들여졌다. 허무주의 성향이 삶의 주축이 되었다. 필연으로 만난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였다. 그와의 관계는 끝없는 줄다리기다. 다양하게 열린 잡기에 젖어 사는 그의 삶을 가정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했다. 적어도 주인공으로의 삶에 주인공으로 살고 싶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가락을 버리지 못했다. 수십 년 함께 살면서 여러 잔가지들을 매달고 밑동 굵게 남아있는 그의 알코올 사랑 앞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굵은 동아줄이 가는 새끼줄로 바뀌도록 줄다리기는 계속 되었지만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수없는 허물을 맛보게 했다. 결국 오늘까지 나를 살린 건 그 허무다. 절망은 없다고 부르짖기 전에 절망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일이 있다. 땀 흘려 이룩했던 꿈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항도 못하고 묻히는 광경에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묻는다. 9.0 규모의 대지진과 10m 높이의 쓰나미가 달려든 일본 동부 지방을 보며 내 허무는 극에 달했다. 수마의 속력은 600km. 달려오는 물폭탄을 피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던 사람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수마의 소나귀에 맥없이 휩쓸린 그는 아무리 뛰어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순간 그렇게 사라질 운명이라면 목숨 걸고 아등바등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수억 년 전에 존재하던 사람의 머리칼을 흩트리고 흘러온 바람일 것이다. 나를 스친 바람은 또다시 수억 년을 흘러 누군가의 손등에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힘 앞에 인간은 한입 나뭇잎과도 같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이 아무리 비극적이고 환멸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용기를 갖고 맞서야 한다는 해밍웨이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항하고 도전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시지프의 신화를 기억한다. 신들을 모멸했다는 죄로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는 그가 굴러 떨어지길 반복하는 바위를 묵묵히 밀어올리는 자세를 생각한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일에 온 정신을 쏟는 그의 모습은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향한 도전이라 할 수 있겠다. 부조리한 인생에 인간이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가르침일 수 있겠다. 과연 주어진 현실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고뇌를 기쁨으로 바꾸면 고통이 사라지게 될까? 나는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고